그 마지막 화 전까지는 와 고트였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2022년 고트였다. 근데 마지막 화에서 갑자기 조트가 됐어. JOAT. 수고하셨습니다. 고트가 될 뻔했는데 마지막 화 마무리를 망쳐가지고 나가 뒤지십시오 조트. 이렇게 됐어. 안 감사합니다 조트. 나가 뒤지십시오. 아 심지어 예상을 했어 애청자들이. 야 설마 그건 아니지? 그 스타워즈 짤 있죠? 야 설마 윤현우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깨어나는 거 아니지? 두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재벌집은 제가 안 봐가지고 아예 안 봤어요. 재벌집. 나 재벌집을 아예 안 봤어. 각입니까? 근데 끝났잖아 지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억지 설명에 관짝으로 보낸 게 웹소설에서 2연타 때려 맞아서 관짝으로 간 건데 저기 근육조선은 평타 친 거고 짐승조선에서 개 두들겨 맞아서 억지 설명에 지금 살짝 반쯤 흙으로 덮은 상태거든요. 이거 뭐 하기가 좀 그런데. 아 드라마로만 하라. 드라마. 근데 제가 아예 안 봤어요 이거 드라마를. 웹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그냥? 어차피 오늘 컨텐츠 없는 날이었으니까 그냥 합시다. 어차피 할 거 없는데. 그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뭐 막내 아들 드라마가 끝났죠. 그 어디서 방송된 거죠? 아 JTBC. JTBC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최근에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결말이 어떻니 저쩌니 해서 저도 뭐 귀동량으로는 들었는데 뭐 논란이 많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안 봐서 결말이 어떻고 스토리가 어떻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내친 김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그 타이밍에 얹혀가서 재벌집 막내 아들 꿀 좀 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억지 설명에는 JTBC의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최근에 공연을 했죠. 송중기, 이성민 배우 주연의 판타지 드라마 복수 환생 회귀 가족 오피스 경제 정치 스릴러 로맨스 시대극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마지막 회가 끝났고요. 성탄절이 끝났네요. 다 봤나요 벌써? 이 장르만 봤는데 벌써 다 본 거야? 근데 굉장히 많은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요. 판타지, 뭐 회귀, 환생 이런 거는 그 요즘 웹 소설이나 웹툰에서는 굉장히 흔한 소재인데 이거를 드라마화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장르 드라마라고 하면은 뭐 법정물, 스포츠물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테마만을 주로 다루고 그나마도 좀 그 약간 현실성 있는 소재를 많이 드라마화 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회귀 환생물을 다뤘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굉장히 큰 도전을 한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메인 플롯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를 죽인 가무새 핏줄로 다시 태어나다. 총수이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서 제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 순양가의 충직했던 모습. 순양이 그 저기죠? 말하자면 삼성 같은 거지. 테슬라, 삼성 이런 식으로 기업이고 오너 가문, 충직했던 머슴, 돌쇠 윤현우.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 바쳤지만 인생을 퇴결했고요. 인생 퇴결. 저승으로 가야 되는 이 윤현우가 눈을 떴는데 87년 대한민국 순양가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전생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되는 인생 2회차. 헬조선, 해븐조선 청춘들의 절망 시그널 이생망. 이생망 이거 2022년 뭐 유행어인가요? 이것도? 제가 몰랐던 뭔가가 있나? 이번 생이 망했다? 그럼 다음 생은 가능하다는 말인가? 다시 인생을 재부팅해서 말하자면 닉변한 거죠. 원래 윤현우라는 이름으로 비서로 살다가 계정 삭제당하고 다시 계정 파서 진도준으로 로그인한 거죠. 그리고 복수를 하는 거겠죠. 나 윤현우를 개같이 굴리고 결국에는 죽게 만든 순양가 내가 파괴하겠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달콤한 인생, 윤현우의 달콤한 인생. 윤현우이자 진도준 1인 2역이죠 사실상. 같은 영혼이긴 하지만 1인 2역이라고 봐야 돼. 보여드리죠. 죽음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뭔지. 순양가의 비서였고 진도준으로 환생한 송중기. 그 다음에 내가 젤로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아나? 그게 순양이다. 이게 진양철 회장. 진양철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 내가 드라마를 안 봤는데 하도 진양철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 회장님이더라고요. 진양철 회장. 약간 그 대립각을 세우는 위치겠네요 사실상. 그 다음에 빠지지 않아 순양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검사. 이렇게 한 패인가요 그러면? 그거 바바리 몇 개고 이거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초밥 그거죠? 바바리 몇 개냐고 세 봤냐고. 그거 저거 아니야?
일종의 그 부조리 아니에요? 셰프한테 밥알 개수 세봤냐고 물어보는 거 부조리 아니야? 그 병장이 이병한테 바둑알 개수 세봤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던진 다음에 그런 거 아니야? 어디 보자. 아 뭐야 이거 이거는 웹소설이잖아. 안 돼. 웹소설로 가면 안 돼. 웹소설 그 화면 보이자마자 뷰어십 바로 떨어집니다. 그 징크스가 있어요. 제 음파름파 유튜브 징크스. 웹소설에 세 글자가 보이면 바로 조회수 떡락. 안 돼. 호다닥 나와야 돼. 바로 빨리 송중기 얼굴로 돌아와야 돼. 큰일 날 뻔했어. 자, 윤현우 비서죠. 주인공. 송중기의 전생. 오너 일가의 수발을 들면서 개처럼 일했고 해외로 빠져나간 뭐 기밀문서 비자금 이런 걸 발견했어 얘가. 근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돈 뺏기고 외국인 갱단에 총을 맞아요. 그래서 바다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근데 일종의 이게 그 트럭에 치인 거지. 이 세계로 넘어가는 트럭에 치인 효과인 거죠. 총 맞아서 바다 떨어진 게. 그 이후에 진도준으로 환생해서 기회를 얻게 되고요. 이게 윤현우다. 일종의 그 순양의 숨겨진 비밀을 캐내고 알고 있다가 그 결국에는 네가 비밀을 알아버렸어 하고 쏴 죽였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진도준 환생했습니다. 얼굴이 근데 똑같은디? 누가 봐도 윤현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리 진양철이라도 해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어디 진심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아무튼 막내 아들로 환생을 했고요. 아, 현실의 진도준은 이미 그 돌연사했어 일찍. 그래서 윤현우가 몰랐고 튀르키의 절벽에서 총 맞고 쓰러진 윤현우가 이 삭제된 기억 속에 있는 그 저거 미치니오리 히든 캐릭터. 진도준이 원래 히든 캐릭터였어. 원래 고를 수 없는. 근데 윤현우가 비자금을 캐내다가 숨겨진 커맨드를 발견해서 진도준이라는 캐릭터를 깨운 거죠. 그래서 전생을 해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겪는 그런 거 같네요. 이거 일일이 볼 순 없을 것 같고 제가 어차피 드라마를 안 봐서 뭔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봐도. 그 다음에 진양철 이성민 배우 그 미생의 5과장이죠. 5과장 5차장으로 열연했던 이성민 배우. 정비소에서 시작해 순양을 제게 1위에 올려놓았다. 거의 그 삼성으로 치면은 이병철 회장님 같은 제일제당 그 설탕 장사에서 시작을 해서 삼성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은 그런 그 입지전적인 인물. 근데 냉혹한 그런 게 있어요. 기업의 오너이자 진씨 그 그룹 가문의 순양 그룹의 오너로서 냉철하고 뭔가 숨겨진 설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초밥 밥알 개수 세는 걸 좋아하고 순양 전자가 국내 1위라며 안주하는 장남을 매우 한심해한다. 삼남인 진규도 냉대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막내 손자 진도준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라고 해서 같이 진도준이랑 그 송중기 복수를 꿈꾸는 진도준과 한 배를 타네요. 그리고 뭐 정계 쪽으로도 같이 연을 닿아서 사업권을 받아낸다. 서민영 여주인공이고 엄친딸. 야, 엄친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엄마 그 골방왕상곡 엄친아 나온 이후로 한 3, 4년 방송 쪽에서 쓰다가 그다음부터 안 쓴 은어인데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거. 순양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순양의 저승사자 검은 옷차림 거의 언더테이커 검은 옷차림 로스쿨의 언더테이커. 진도준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엇갈리고 만다. 그리고 검사와 제보자로 다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요. 근데 진도준이 승계 싸움에서 온갖 중상모략을 펼치면서 암수를 뻗치니까 이거 결국에 지금 검사랑 피의자 말하자면 밑지르기 그 역전재판으로 치면은 밑지르기 아니야 서민영이. 근데 진도준이 피의자 그 야하리 같은 저기 야하리 있죠 야하리. 진도준이 얘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여주 입장에서는 송중기가 갑자기 너프 먹어서 야하리처럼 돼서 그 재판장의 피의자로 등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서워할 만하지. 근데 뭐지? 그 무슨 저거 있었어. 형수님 얘기 계속 나왔어. 뭐 재벌집 형수님 계속 이지랄 하던데 주변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재벌집 형수님이래 자꾸. 누구죠? 이분인가요? 이분 맞죠? 형수님. 맞는 것 같아. 진성준의 아내, 장손 진성준의 아내. 이분이죠? 이분 뭔 역할인가요? 장녀이자 차갑고 이적이면서 도발적이고 당돌하다. 근데 막내 진도준에게 마음이 향하고 삼각관계구나. 근데 아예 안 되지. 그 이미 저기잖아요. 형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슨 고구려도 아니고 형사 취수제를 할 순 없으니까. 이거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거절 당하고 저기 진성준이랑 결혼한 거야? 원래는 저기 이렇게 둘 중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진도준이 거절을 해서 진성준에게 간 거예요. 이게
형사취수제가 아니죠?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스토리가. 그 다음에 진짜 무슨 오너 일가 사람들 같아, 배우분들 비주얼이.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좀 이게 화질이 열화돼서 그런가? 뭔가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어. 뭔가 화질 열화돼서 좀 그로테스크한데, 좀 뭔가 좀 무섭지 않아요? 저거 있어. 한 80년대 6, 70년대에는 영화 포스터가 없어서 그 화백분들이 영화 포스터를 그렸거든요, 직접. 옛날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약간 이런 거 보는 느낌이야. 그림 같아, 사진 같지가 않고. 드라마가 이런 화질이면은 사실상 트위치로 보는 수준인데, 지금 720p로 보는 느낌? 이거 움파룸파 컷? 어디서 좀 낯설지 않은 헤어 스타일인데? 좀 익숙한 헤어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렇고. 저기잖아, 길태미조 아니야, 길태미. 길태미 선생님 아니에요? 이분? 조선제일검이잖아. 사만제일검 아저씨가 환생했네? 사만제일검이 메이슨 세현 5로 환생했습니다. 예일대학교에 투자의 규제로 칼 맞고. 윤현우는 총 맞고 진도준으로 환생하고, 길태미는 칼 맞고 오세현으로 환생했습니다. 이게 그 숨겨진 배경이거든요. 여러분들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거. 원래 길태미 스토리가 있었는데 너무 분량 많아져서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작가님이랑 제가 텔레파시로 소통을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걸로. 레이첼, 티파니, 소녀시대 티파니가 그 레이첼로 닉변했네요. 뭐야? 나 이분 짤로 봤어. 이분 연기 개 잘한다고 막 짤로 돌아다니던데. 살짝 얼굴 긴 주성치라고 해가지고 연기 잘한다고. 그렇게 비중 안 많은데 되게 포스 있는 연기 보여줘가지고 짤로 많이 돌았거든요, 이분 연기하는 거. 근데 약간 주성치 닮아서 살짝 그 Y축 위로 늘린 주성치. 순양제일검. 순양제일검.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캐릭터들이 있고요. 이런 저기가 있고, 결국에는 이 진도준으로 태어나서 이 순양을 본인의 소나기로 얻기 위한 그 중상모략, 암투, 이런 게 메인 스토리겠네요. 이 회사 부셔봐야 의미가 없잖아. 내가 집어삼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복수지. 원작에서는 아무래도 웹소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TV 방송이랑 다르게 어둡고 좀 냉혹한 묘사가 좀 그대로 나왔는데, 영상으로 옮기기에는 좀 그렇다 보니까 다소 순화된 부분이 많았고, 원작의 진도준은 타락한 주인공의 그 잡채였어. 타락한 주인공. 서리안을 손에 쥔 아서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다 썰어버리는 모습이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나마 조금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흰머리가 덜 된 노란머리가 살짝 섞여있는 아서스네요. 근데 용두삼이 결말이 거하게 나버려서 평점이 개박살이 났다. 근데 그 결말은 좀 이따가 볼까요? 화제성이 근데 어마어마했죠. 올해 그 히트한 드라마가 상반기에 우영우, 여름에 수리남, 겨울 하반기 마무리 연말 시즌은 아무래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였고, 특히 이번 11월, 12월 이때쯤이 그 카타르 월드컵도 있었고, 쇼미더머니 새 시즌도 있었고 해서 방송가 쪽에서 되게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엄청 치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화제성도 높았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영우를 꺾고 1위를 달성. 자, 호평. 뛰어난 원작의 서사시. 아무래도 그 약간 피카레스크물이라고 하죠. 주인공이 정의롭진 않아. 그렇게 악역에 가까운, 굉장히 어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 장르를 보통 피카레스크라고 하는데, 뭐 만화로 비유하면은 코드기어스, 르르슈가 정의롭진 않잖아요, 사실. 뭐 나름의 정의감과 목표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코드기어스를 떠오르게 하는 그 암투물, 그런 성격의 독특한 드라마가 아닌가. 베놈도 그렇고, 안티히어로? 안티히어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크히어로보다는.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사실적인 권력 다툼을 다룰 경우, 뭐 재벌과 정치계가 얽혀있는 그런 암투 드라마는 좀 되게 짜치게 연출을 하면은 뭐 막장 드라마, 오후 8시, 9시쯤 하는 지상파 드라마가 되거나,
조금 스케일 키워서 디테일한 부분 다듬고 하면 그 자이언트 내지는 야인시대 2부 같은 느낌의 정치인물이 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를 섞어서 회귀물 성격을 넣어서 대리만족 같은 거를 충족시키는 거죠. 보통 원래는 기존의 정치 드라마 사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사실에 기반한 느낌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완전히 판타지로 가버리니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양철 회장이 복잡한 캐릭터성 그리고 성격 이런 게 있는 캐릭터인데, 워낙에 이성민 배우님이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로 유명하다 보니까 진양철이라는 그 메인 캐릭터를 자이언트의 그 조필련트라고 하죠. 조필련처럼 그 입체적인 악역으로 그려내는데 성공을 했다. 여기 나오네요. 배우들의 호연으로 몰입도가 상당히 높고요. 뭐 스피노프 뭐 이런 그 패러디 짤도 많이, 유머글도 많이 돌죠. 그 진양철의 젊은 시절을 한번 프리퀄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 가상 시나리오를 많이 쓰더라고요, 팬분들이. 송중기 배우 역시 뭐 젊었을, 뭐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적에도 그 뿌리 깊은 나무 세종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명연기를 펼쳤던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윤현우, 진도준이란 두 자아를 모두 간직하면서 강인함과 부드러움 뭐 이런 복합적인 되게 복잡한 캐릭터인데 그거를 잘 소화를 했다. 처음으로 드라마화되는 남성향 웹소설이다. 보통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그 요즘 미디어믹스를 많이 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걸로. 실제로 뭐 광고계, 방송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웹소설이랑 웹툰에. 그래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미디어믹스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다 여성향이었어 그동안. 치즈 인더 트랩, 뭐 유미의 세포들 이런 웹툰들이나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웹소설 기반 드라마, 웹툰 기반 드라마 이런 게 많은데 대부분 다 여성향이었어. 왜냐면 로맨스가 중요하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남성향 웹소설을 정치 드라마 환생물로 드라마화를 했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의의를 갖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제작 쪽에서는 무조건 로맨스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여성 시청자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드라마화를 기획을 하는 게 많은데, 성공하기 힘든 장르를 가지고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선례가 됐죠. 선례가 됐죠. 로맨스 장르가 아닌 드라마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일종의 그런 것들이 몇몇 작품들이 있죠. 뭐 오피스물 같은 것도 김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포츠물 같은 것도 드라마화하기 쉽지 않은데 스토브리그라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 드라마가 성공을 해서 여러 가지 선례가 만들어져서 기존에 막 맨날 막장 드라마만 만들고 로맨스물만 찍어내고 이랬던 방송 환경을 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웹소설 드라마라는 그 새로운 가교를 만들어낸 의의가 있다. 근데 로맨스가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 왜냐면은 미생도 사실 그렇고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나라는 신파가 있어야 돼요. 신파라는 게 사실 뭐 감동, 눈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랑이나 세속적인 그런 감정 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는 그 민족의 감성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덜어가는 거지, 그런 걸.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욕을 엄청나게 먹은 비판적인 요소들을 지나갈 수는 없죠. 원작의 핵심 콘셉트가 훼손이 됐다. 맞아. 원작 작가님이 그 드라마 작가님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고 이 부분은 각색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원작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 뭐 그런 글을 봤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엔딩이었고요. 무슨 엔딩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 아시발 꿈 수준의 결말을 내버리면서 큰 구설에 올랐다. 결국에는 그 진도준으로 환생해서 일어났던 우당탕탕 유쾌한 반란들이 모두 다 꿈이었다, 이런 결말인 거죠. 결국에는 최악의 결말이죠. 창작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결과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쉬발 꿈이라는 결말, 그게 여기서 나와버렸다. 그럼 회기물이 아니지, 그냥 망상물이지. 15화까지 본방사수했던 수많은 시청자들이 바보가 됐고, 제가 뭐 그냥 시발 꿈이었다는 내용만 알고 디테일한 결말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윤현우가 총을 맞아서 바다에 빠졌잖아. 그리고 진도준으로 환생을 해서 10몇 화까지 쭉 달렸는데 마지막 회 때 기절을 한 윤현우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고 뭐야 그게 다 꿈이었어? 로 끝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게 환생물이 아니라 사경을 헤매고 꿈에 갇혀 있었던 윤현우의 망상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맞아요.
굉장히 그 만들어서는 안 될 스토리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아쉬발 꿈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그 얘기는 하도 많았으니까. 근데 드라마를 안 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이랑 뒷얘기랑 이제 채팅 보니까 알겠네요. 일주일 동안 누워서 꿈 꿨는데 그게 진도준이었고 결국에는 바보로 만드는 거죠. 재밌게 보던 사람들을. 그런 결말로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결말로 망친 작품들. 파리의 연인, 뭐 쩐의 전쟁, 그 다음에 그 뭐야 저기 그 뭐죠? 그 점 찍고 돌아오는 거? 결말로 말 아내의 유혹. 그런 레전드로 남은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거죠. 이게 고트네 고트. 그 마지막 화 전까지는 와 고트였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2022년 고트였다. 근데 마지막 화에서 갑자기 조트가 됐어. JOAT. 수고하셨습니다. 고트가 될 뻔했는데 마지막 화 마무리를 망쳐가지고 나가 뒤지십시오 조트.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된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제. 안 감사합니다 조트. 나가 뒤지십시오. 그렇게 됐네요. 심지어 예상을 했어. 애청자들이. 야 설마 그건 아니지? 그 스타워즈 짤 있죠? 설마 윤현우 다시 깨어나는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깨어나는 거 아니지? 2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심지어 헤드샷을 맞았어. 발로란트에서도 헤드샷 맞으면 뒤지는데 튀르키의 절벽에서 헤드샷을 맞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 말이 안 된다. 야 발로란트가 얼마나 현실적인 게임인지 알 수 있겠죠. 결말 개연성이 큰 문제가 원작 소설을 존중하지 않았다. 결말이라도 따라가선 모르겠는데 그냥 개판 내버렸고요. 심지어 다시 돌아왔는데 왜 윤현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사단이 왜 일어났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나 보네요. 차라리 알았어 그래 뭐 망상이었고 머시기고 다 알겠어. 그러면 일단 이야기라도 끝내줘. 이 사단이 난 원인 밝히고 그거라도 잘 매듭 지어서 결자이지 합시다.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엉망진창이네요. 돌아온 시점에서 반격하는 과정이 1화 만에 순식간에 진행. 갑자기 그거예요? GM식 엔딩? GM 맞지? 최훈 작가님의 야구 저거 있거든요 웹툰? 스토브 리그보다 10년 먼저 나온 원조 스토브 리그입니다 이게. 최훈 작가님의 야구 단장 운영기 웹툰인데 이게 약간 스토리가 스토브 리그처럼 막 선수 누구 팔고 세버 매트리스 분석해서 새로운 선수 영입하고 막 이렇게 팀을 꾸리는 스토리로 가. 팀을 갖췄으면 이제 본 시즌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팀이 돌아가고 승리하고 패배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선수 영입을 하고 바로 그냥 결말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공했습니다 하고 끝나. 야 우리 램스 잘 운영했다. 우리 뭐 한화 이글스 누구누구 영입해서 우승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패넌트 레이스를 안 보여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런 거네요. 결국에는 그런 엔딩이네. 그냥 후루룩 넘어가 버렸네 결말이. 그 다음에 모순된 뭐 서사 억지 로맨스. 뭐 억지 로맨스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일종의 그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세금이야. 이거는 그냥 감당해야 돼. 그 다음 PPL. PPL도 뭐 그렇죠. 어쩔 수 없고. PPL 근데 16화에서 쏟아졌다. 원격을 모았네. 그동안 안 그러다가 미생이 그나마 PPL 잘 녹였다고 칭찬받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미생 그 대표적인 게 홍삼즙 먹는 거랑 회식을 맨날 육안에 가서 하는 거, 그게 좀 자기적이다 라고 욕을 먹었는데 그나마 미생이 잘 살린 편이야. 치즈 닭갈비 육안에 가가지고 야 직장인들이 차장, 과장, 대리, 뭐 인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육안에 가서 치즈 닭갈비를 먹어. 대학생들이나 뭐 사회 초년생님이라면 몰라도 삼겹살 뭐 이런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치즈 닭갈비를 먹는 거예요. 이건 뭐 쭉 내리겠습니다.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사실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은 뭐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되게 엔딩이 좀 크리티컬하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안 보는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드라마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얘기밖에 안 했어.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거 엄청 재밌다, 연기 개 잘한다, 대부분이 칭찬이었는데 엔딩 나오고 나서 갑자기 평가가 꼬라박았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들이야. 이런 것들은 여기서 터져서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불만들이 그동안은 다 꾹 참고 있었어. 뭐 회사 같은 것도 일이 뭐 힘들고 막 주변 상사나 뭐 회사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뭐 야근 많이 하고 뭐 불만들이 많어. 근데 돈 많이 주면 해결돼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해놓고 돈을 조금 주면은 이제 다 연쇄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도 재밌으면 넘어가. 근데 엔딩에서 꼬라 박으니까 이제 화난 거죠. 나무위키 사관들이 화난 거지. 그동안 다 참고 있었어. 야, 진도준 뭐 능력 뭐 허세 문제 참았어. 넘어갔어. 재밌으니까. 로맨스 캐릭터 갑자기 튀어나와서 불만이었지만 참았어. 재밌으니까. 형수님 너무 매력적인데 캐릭터성이 소모돼서 불만이었지만 참았어. 재밌었으니까. 근데 엔딩에서 꼬라 박으니까 연쇄 폭발 일어난 거죠. 약간 그 호날두 사건 사고 같은 거거든요. 갑자기 좀 드리프트해서 좀 뜬금없긴 한데 호날두 그동안 논란들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넘어갔어 다들. 우리 형이라고 세탁해주고 경기 매너 개 더러워도 그냥 승부욕 있다라는 식으로 커버 쳐줘서 다 좋게 좋게 넘어갔는데 그 노쇼 논란 터지고 나서 이게 트리거가 돼서 갑자기 이런 사건 사고들이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나무위키에. 그동안 아니 이런 거 없었어. 그동안 이렇게 항모가 안 많았거든. 근데 노쇼 터지고 나서 그 꾹 참고 있었던 메시 팬들과 이런 거 다 넘어갔던 호날두 호동생들이 태세 변환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사건 사고가 그런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팬들이 다 꾹 참고 넘어갔지만 엔딩 노쇼 사건 터지면서 다 이게 업데이트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올해 최고의 드라마가 될 뻔했지만 그 마지막 그 마무리의 실패로 인해서 큰 욕을 먹었고 실망감을 줬던 드라마로 좀 불명예스럽게 퇴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원래는 스포일러 걱정 때문에 사실 나무위키도 안 보는데 어차피 안 볼 드라마라는 느낌이 들어서 원 없이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박수치고 마무리하면은 어찌되었건 좋았습니다 재밌었고요 하고 끝나는데 엔딩이나 마무리가 그 개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 경력들 이런 게 다 퇴색되기 마련이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메호대전 그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막 치열하게 하다가 그 월드컵 때 개똥 싸고 무소속도 되고 나서부터 무슨 메호대전이냐 이제는 요한 크루이프도 못 이긴다 갑자기 이런 얘기 듣잖아. 그 전까지는 메시랑 어깨를 나란히 하던 사람이 경력 말미에 개똥 싸고 나니까 그 이전에 커리어들이 부정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요약을 하면은 고트가 될 뻔했던 조트가 돼버렸다. 15회까지만 해도 수리남 우영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마지막 회에서 갑자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되어버린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작품이 아닐 수가 없네요. 간만에 관짝에서 꺼내온 억지 설명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